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아민샥 일렉트릭 쇼. 네, 오늘 이 노래는 저희 추천 노래로 저희 시청자분께서 일렉트릭 쇼를 불러달라고 하셔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장 윤저의 초이스 예측하실 거예요.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해저 케이블 규정 검토 착수에 전선주 급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전선주가 많이 올라서 기분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오늘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적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선주가 오후장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이 20% 넘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요. 가운전선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대한전선, LS그룹주도 전반적으로 강했고 KBI 메탈 그리고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S 에코에너지, 대원전선과 일진전기까지 강하게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지금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오늘 보신다면 정말 차트의 흐름도 바뀔 정도로 강하게 오른 대표적인 4가지 종목만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S 마린솔루션의 차트를 보신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긴 장대 양봉을 뽑아내게 되면서 20일 이평선을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도 단숨에 그동안 내려왔던 모든 3일간의 하락분을 다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LS 에코에너지와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강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 영방통신위원회에서 해저 케이블 규칙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중국산 케이블을 사용 제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국 전선기업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에서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은 안보 문제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규칙 교란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사이버 보안의 위협에 위해서도 조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한번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전년 동기 대비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전년 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일부 종목들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은 오히려 전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떨어졌다라는 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는가? 전반적으로 OK 사인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역시 전반적으로 OK입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전선 섹터 자체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외 변수를 본다면 긍정적인가?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구축이라는 부분 그리고 AI라는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로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성장 스토리가 붙기 전에 밸류에이션을 살펴본다면 지금의 주가도 조금 과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 여전히 높다라는 점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과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소송 전에 이슈가 있다는 점 경계감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리값이 전선 종목들에 좀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고 있는데 구리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전망치도 하향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리 선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0.67%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오르고 있었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좀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선주의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시장 자체도 정말 강했고 전선 종목들 특히나 오후장에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정말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그럼요. 오늘 저희가 활기차게 좀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 막판까지 시장이 정말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뭐 현물에서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에서도 막대한 금액을 순매수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 이번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시장을 보면서 내일 시장, 그러니까 오늘이죠. 월요일 시장에 기대되는 모습이 많았었는데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좋은 내용 나왔죠. 물론 아직 확실한 콜 테스트 통과는 아니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분도 오늘 좋았던 호재가 있었고 또 주말 사이에 스웨덴의 물론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지만 스웨덴의 배터리 기업인 노스폴트 지금 미국 쪽에 파산 보호 신청하면서 그 부분도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좋았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던 트럼프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던 좋은 흐름이었고요. 특히 이제 환율이 1,400원대 소폭 위에 있었는데 오늘 좀 빠지면서 물론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1,400원 또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 국내 시장 성장주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지표 중에 한 가지인데 그 부분에 좀 안정된 모습이 보여지면서 국내 시장 좋은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보면 신용 반대 매매가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D- 이틀이죠. 지난주 목요일 기준 본다면 신용 잔고 물량이 양 시장 합쳐서 16조 7천억 정도. 이 정도로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지금 올해로 19년 차로 투자를 해오면서 오랫동안 투자를 지금 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용 잔고 물량이 16조 원에서 17조 원 이 정도 밴드라고 한다면 거의 바닥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오늘 시장에 좋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요일에 신용잔고가 줄어들었다.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주셨고요. 금요일장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아직 잡히지가 않는데 이런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왔습니다. 노래가 좀 전기를 맞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오후장에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S마리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가온전선, 대한전선 할 것 없이 강하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사실 전력설비, 전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네. 이게 다시 한번 바람을 끌고 올 수 있을지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선 섹터는 이제 변압기와 같이 좀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트럼프 이제 2기가 내년 1월 20일 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AI 트렌드로 촉발하고 있는 전선과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부분 전선 기업들이 올해 7월 달 또는 어떤 기업들은 8월 달에 고점 찍고 밀렸던 종목들이 많지만 다시 또 오늘 또 나왔던 좋은 호재와 함께 하면서 좀 의미 있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아까 앵커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제 지금 차트에 한번 띄워놓은 LS 마린솔루션이 대표적인 해적 케이블 관련 종목인데 지금 미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대부분 모든 산업들을 다 제재하려는 그런 지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본인 정권의 막판까지도 중국 산업들을 억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들어서면 트럼프는 더 심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더욱더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압박받고 있는데 이 전선까지도 불똥이 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중국에 대한 압박이 있는 부분 하나고 또 그에 대한 아이템에서 이제 해적 케이블이다. 이 부분이 오늘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데 LS 마린솔루션도 당연히 해적 케이블에서 중요한 종목이니까 볼 수 있는데 뭐 같이 또 LS그룹의 같이 범 LS그룹인 강원전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종목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좋은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앵커님 말씀하신 다음에 체크해 봤는데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 종목은 대한전선이거든요. 네. 물론 오늘 상승세는 크지 않았고 특히 지금 5월 달에 29,900원 찍은 이후로 거의 6개월 동안 눌리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도 의미 있는 반등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늘 나왔던 해적 케이블 관련한 그런 키워드 그리고 넓게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또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AI 센터가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또 마찬가지로 전선 수요가 증가한다. 이 두 가지 큰 키워드를 본다면 대한전선이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부합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대한전선도 좀 볼 수 있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소송 이슈가 있죠. 맞아요. 그 LS 전선과 함께 소송 이슈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조금 주가에 억누를 수 있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겠지만 사업만 본다 한다면 우리가 이미 지금 대한전선은 미국에서도 거의 7천억 정도 이상의 수주를 전선 수주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네. 또 해저 케이블에서도 중요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물론 소송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투자 심리 압박에 대한 내용만 뺀다고 한다면 사업적 측면에서는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대한전선 관련해서 우리가 큰 자금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종목도 이런 트렌드에서 중요한 종목 중에 한 가지로 꼭 좀 보시기를 좀 관심을 말씀드려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추천해주신 종목은 대한전선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업적인 부분만 생각해 본다면 소송 리스크를 제거하고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선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보다는 네. 좀 손실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참 동안 내려왔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좀 손해가 크실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좀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업황 자체가 뭔가 엄청 크게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선과 변압기 이렇게 한 몸으로 본다면 가장 주도하는 섹터는 변압기죠, 사실요. 그래서 전선 쪽에만 매출 비중이 높아 있는 기업 네. 그리고 실제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기업 이름이 전선이라는 이름과 또한 이렇게 매출액이 크지 않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한다면 좀 이번 상승 사이클 때는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전선 쪽 관련한 기업인데, 사실 매출 사이즈도 크지가 않고, 또한, 메이저 수급도 내내 소외되고 있는 기업이라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좀 같은 전선 섹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LS 마린 솔루션이나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런 좀 큰 기업, 전선에서의 좀 큰 기업들로 교체 매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내가 뭐 전선 변압기 다 좋다는 걸 알겠다. 그런 큰 관점에서 매매를 교체한다면 어떻게 생각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변압기. 그래서 가장 좋은 교체 수단으로는 저는 변압기를 보고 있고요. 최근에 H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재룡 전기 이런 기업들,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로도 좀 교체 매매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종목 교체가 가능하다면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 매출 비중을 살펴봤을 때 변압기의 비중이 좀 높은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에너지와 지금 APR을 들고 오셨습니다. 한 가지 종목은 원자력 섹터로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한 가지 섹터는 이제 이쪽으로랑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좀 네네.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S&T 에너지가 초이스일지 APR이 초이스일지 사실 두 섹터 모두 조정도 많이 받았고 네.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어느 쪽인지 모르겠거든요. 오늘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좀 기분이 좋네요. 네. 앵커님이 항상 잘 맞췄는데 헷갈립니다. 오늘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초이스 종목은 APR 가지고 왔고요. 조금 비초이스로 비중 조절을 해보자는 종목으로 S&T 에너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관련된 종목인 S&T 에너지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 설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데 사실 오늘은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거는 오늘 APR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고 네.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밀렸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 밀려서 오히려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분을 비초이스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S&T 에너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을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18,210원이지만 이 종목이 올해 연말 또한 내년 초에도 이 값에서 더 내려갈까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비초이스 가져온 종목이지만 조금 더 첨언을 말씀드린다 한다면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이란다면 좀 단기적으로 조금 매도를 해서 1차 이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더 내려간 다음에 15,000원대나 16,000원대 본다면 이 정도 라인일 것 같은데요. 15,000원대, 16,000원대 라인입니다. 본다면 지금 올해 4월 달에 중순에 때의 고점 부분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초와 말 때의 장중 고점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선을 그어놨던 이 라인이거든요. 네.
이 라인까지는 좀 더 단기에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단기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관점에서 조금 단기 익절하시기를 권장드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대표님 네네.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네. 저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업황 자체가 좋다면 조금 목표치를 확 높여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대응 전략도 많이 짜주시잖아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제시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거는 원전 섹터가 좋다는 거는 당연히 의심치 않고요. 네. 근데 오늘로서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씩 바뀐 게 좀 있어요. 오늘 반도체 쪽 대형 종목들, 네. 또 2차전지 대형 종목들. 지금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아쉬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반도체와 2차전지 대형 섹터에 돈이 또 몰렸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랫돌 꿰서 그쵸. 빼가서 윗돌에 꿰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10월과 11월 달에 좋은 모습 보였던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에서 잘 보였던 그런 섹터에서 종목이 일부 차익 매물 나오고 대형 섹터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이번 주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단기적인 흐름에서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제가 조금 단기 매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원전 섹터를 나쁘게 본다 이런 측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전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섹터예요. 네. 잠깐만 좀 매도한 다음에 제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전 4월과 7월 달에 장중 고점 부분을 이어놨던 16,0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눌림 딛고서 반등 나올 때 그때 오히려 다시 한번 재접근이나 또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원전 섹터를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수혜주로 좀 부각을 강하게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힌트를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있고 제약 바이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그동안 올랐던 원전 섹터 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경계해보자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원전 섹터 중에서 대장 종목이라고 할 만한 종목 한 가지 있을까요? 먼저 일단 대형주로서는 당연히 두산 엔러빌리티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으로는 최근에 사우디와도 계약 맺고 있는 BHI 볼 수 있는데 사실 BHI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BHI가 초선도 중소기업이지만 아래를 본다면 이제 우진 엔텍이나 G2 파워 이런 기업들 저는 좀 공략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네. 싶은 게 사실 원전 대장하면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게 두산 종목일 것 두산 같습니다. 엔러빌리티. 그런데 예. 이제 그 합병 관련된 노이즈가 거의 다 제거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주주총회만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BHI가 조금 더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두산그룹주의 노이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나머지 종목들은 원전 섹터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똑같이 두산그룹주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원전 섹터 중에서도 SN테너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두산 엔러빌리티는 튼튼하죠. 사실 또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사실 오늘 원전 섹터들 대부분 종목들 조금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당분간 원전 중소형 기업들이 조금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두산 엔러빌리티는 조금 다른 모습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정말 두산그룹이 원하는 대로 잘 이번 합병지율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재무제표 상에서 두산 엔러빌리티는 거의 한 1조 원 정도의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섹터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두산 엔러빌리티와 다른 중소기업들은 조금은 흐름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원전 섹터를 되게 잘 보고 있고 오히려 원전 섹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고민할 게 없이 두산 엔러빌리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 대응이냐 단기 대응이냐 이 차이 때문에 좀 이번 주에 그런 대응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산그룹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상반기 주도주 또 화장품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APR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디바이스 관련해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 3%대 반등 보여줬습니다. 좀 본격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상당히 최근에 기대도 많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도 그렇지만 기관 투자들이 상당한 순매수를 해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앵커님 이 기업 혹시 여러 디바이스가 많이 있어요. 보면 화장품 메디큐브 브랜드도 네. 있지만 디바이스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많은 것들 AGI 등등 있는데 부스터 프로 바디샷 있는데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스터 디바이스 쓰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가요? 이 제품? 근데 저는 제가 좀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네네.
꾸준히 쓰지 않으니까 네. 한 번 쓸 때 좀 효과를 보긴 하거든요. 그냥 예. 오히려 매일매일 쓰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안 쓰다가 네. 저는 급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네.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지금 네. 사실 앵커님께서도 이제 써보셨던 후기가 네.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 저 주변에서도 이 APR 디바이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제품이 뭐 국내 매출도 상당히 좋아서 기대되는 종목이지만 특히 이 종목을 바라보는 키포인트는 해외 쪽 매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침 또 타이밍 스톡으로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초에 미국에서 사이버 먼데이가 있고 또 12월 말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지금 또 미국에서도 당장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 대규모 소비 이벤트가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미 쪽 소비 이벤트에서 매출 잘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기대하는 수급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 그러면 이런 북미 쪽 대규모 소비 이벤트에서 북미 매출이 노출도가 많이 있고 또 더욱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무엇일까 봤을 때 떠오르는 기업이 첫 번째 저는 APR 종목이 떠오르기 때문에 보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마침 또 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조금 설명을 드리게 한다면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이게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는 잘 네. 알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앞에 early라는 게 붙어서 얼리 안티에이징 트렌드가 요즘 더욱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린 나이부터 노화를 거스르자 이런 뜻인가요? 정확하게 맞고요. 오. 저도 이번 케이스 때 종목을 체크해보면서 네. 배운 내용인데 안티에이징은 당연히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는 20, 30대, 40대 이렇게 정말 젊은 층도 미리미리 대비하자 이런 부분에서 얼리 안티에이징 트렌드가 있는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든 북미든 다 같이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이 높은 그런 젊은 층도 디바이스를 구매하는 여력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침 올해 3분기 때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뭐 오버행 이슈에서도 잘 좀 소화가 된 네. 기업이에요.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차트는 오늘 마감에서는 53,100원에서 마감을 했죠. 물론 차트에서는요, 중요한 저항 라인은 아직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올 한 해에서 중요한 저항 라인은 제가 선을 그어놨던 55,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말에 뚫을 때도 이 라인을 뚫으니까 강한 상승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7월 달에 눌릴 때도 거의 3주 내내 이 라인을 지키다가 이 라인을 못 지키니까 눌렸던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지금 9월, 10월, 11월 내내 55,000원 라인을 정확하게 못 뚫고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라인을 돌파한다 한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래 선이에요. 이 부분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 차트에서 아래 파란색 선은 외국인 보유 비중 누적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선이고요. 아래 빨간색 선은 기관입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부터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내내 순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은 추세가 내내 매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거는 기관이에요. 기관이 지금 6월 말에 고점 라인에서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이 고점을 만들었던 게 기관 매도 수급이죠. 보면 그때부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11월 초부터 정말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프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그런데 보시면요. 올해 6월 달 말의 고점 라인이 8만 원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이때 6월 달 중순, 6월 말에 기관 수급 보유량과 지금 양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지금 이제 5만 3천 원대입니다. 한다면 기관은 지금 올해 6월까지 고점 8만 원까지 이끌었던 수급을 이끌었던 게 기관 수급인데 오히려 지금 5만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누적 순매수량은 더 많다 한다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관은 주가를 지금 5만 원대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올해 6월달 고점이었던 8만 원을 넘어서 9만 원, 10만 원까지도 보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 저항인 파란색 선 5만 5천 원 아래에서는 우리가 여유 있게 물량들을 모아갈 수 있는 찬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좀 빠르게 초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 이슈로 기관에 매수 유입되고 있다. AP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달 13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바뀌게 될 때 그 전까지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단기 이벤트, 수급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단기성으로 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APR 제 설명을 듣고서 들으시고, 그래도 그냥 그런 다음 달에 있을 단기 이동하는 이벤트, 그 부분만 본다 한다면, 그냥 그 이벤트 직전, D- 이틀 정도 전에서 매도하시기를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APR에 전망되고 있는 부분들, 내년도에도 새로운 디바이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소비 이벤트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디바이스 판매, 화장품 판매 두 가지의 북미권 이벤트, 여기에서 좀 멀리 보는 관점으로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다음 달에 있는 단기 수급 이벤트는 크게 개의치 말자. 이거는 좀 멀리 본다면 오히려 멀리 볼수록 더욱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APR까지 살펴봤고요. 이벤트 드리븐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13일 전 한 11일쯤에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조금 더 소비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시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APR 체크해봤습니다. 네,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채팅창에 PD님께서 속보를 한 가지를 올려주셔서 이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서 2심에서 이재용 CEO에 대해서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이 구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반도체 종목들 오늘 정말 시원하게 날았는데 내일 트레이딩 전략은 좀 달라져야 되는 건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이지 네.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거의 10년 동안 해외에 너무나 많았던 노이즈가 있는 그런 좀 이슈인데 또 한 번 제기된 상황이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게 한다면 우선 CEO 관련한 그런 리스크도 나온 거니까 투자 심리에서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이미 삼전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이게 크게 이슈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지금 마침 동시간대에 지금 현재 시간외 거래를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겨우 100원 빠진 상황으로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저는 큰 이슈를 보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당장 반등은 아니겠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지금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큰 동의는 이 이슈보다는요, 이런 노이즈보다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이거 나오게 되면 주가는 큰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런 이슈에 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삼전 이런 주가 관련해서 대응 크게 반응하지 말자,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EO 리스크에 대해서 빼놓고 보고 조금 더 주가의 반응이 가장 크게 나올 부분은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와의 퀄테스트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내자 제발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TCC 스틸 살펴볼 텐데 51,00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지 목표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앞자리 수가 지금 2계단이나 내려온 상태예요.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이 종목만 이렇게 올랐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수익내자 제발님께서는 예전에도 한번 질문 주셨던 걸로 제가 네. 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선 종목 자체는 너무나 좋은 종목 매수하신 거고 당장 지금이 3만 원대 중반이다 보니까 매수하신 5만 1천 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지만 정말 좋은 종목 투자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은 계좌에서 파란색이 심하다 보니까 아쉬울 수 있겠고 비중도 15%니까 큰 비중이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가만히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내년도 1분기 당장 지금 이 종목이 이번 11월, 12월 내에 반등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5만 원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년 1월, 2월 달쯤에는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을 언제 기분 좋게 수익을 내야 될까요? 이렇게 전 문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지만 우리 오히려 12월 말쯤이나 1월, 2월 달쯤에 수익 내고 나올 종목이다. 최소한 6만 원대 라인에서는 수익 낼 종목이니까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종목 좀 더 반등이 나와서 당장 지금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 나와서 바로 위에 있는 4만 원 라인까지도 뚫어주고 안착하는 모습 보여준다 한다면 제가 5% 정도의 비중은 조금 더 담아도 좋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어요. 그래서 맥스 비중으로 20%까지 담아간다 한다면 이 종목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에 기분 좋게 이익 실현할 수 있겠다 드리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겁니다.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틀은 테슬라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 네. 여기와 함께해서 국내 기업 중에서 LG엔솔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죠. 4680 배터리 이 부분과 함께 12월 달부터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종목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LG엔솔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원통형 배터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니켈 도금 강판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2월 달부터 또한 내년부터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더 채용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 이런 큰 그림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LG엔솔 잘 나가는 부분들 또 테슬라가 잘 나가는 부분들 이렇게 시장에서 또 한번 이슈에 나올 때 그럴 때 민감하게 좋은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좀 더 인내심 갖고서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갖고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2차 전지 살펴봤더니 바로 반도체 종목이 나옵니다. 완두콩님의 종목 HPSP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매우 좋으세요. 3만 원에 들어가셨고 10% 비중 들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3만 원대면 오늘 현재가랑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도 상당히 오늘 다 의뢰하신 분들께서 정말 강한 좋은 종목들을 그쵸? 잘 가져오셨네요. 네. 이 종목도 정말 좋은 종목을 바라보시는 그런 안목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그 안목에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셨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아시겠지만 물론 최근에는 뭐 EST라는 기업과 특허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던 기업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반도체 D램에서도 더욱더 뭐 우리가 1B, 1C라고 불리는 거의 10나노 극초반대의 미세 공정들이 있는데 이런 공정들에 대한 정말 미세한 그런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반도체에서 양품이죠. 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장비들 여기에서 HPSP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그런 장비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이렇게 대부분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더욱더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세공정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과 미세공정을
떼놓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HPSP도 반등이 못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다 한다면 이 종목도 최소한 4만 원, 5만 원대 라인에서 익절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요. 지금 보유하면서 의뢰하신 분께서 특히 투자자분께서 얼만큼 인내할 수 있느냐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스킬에 의해서 수익이 작은 수익이냐 큰 네. 수익이냐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고 있을 때는 이 종목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대부분도 투자 심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더 내년 상반기까지 뚝심 있게 좀 보유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 업황 자체가 조금은 돌아올 기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이 기업의 수익을 조금 더 많이 좀 노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낑깡아이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섹터도 오늘 정말 강했습니다. 의료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 셀바스 AI 체크해 볼 텐데요. 12,820원에 비중 10%, 힘 좀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많이 모아가고 있는데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간 욕심쟁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왠지 제 느낌에 최근에 사셨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높게 바라보시면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음성 AI 쪽 솔루션 갖고 있는 기업이지 네. 않습니까? 또 하는데 이 종목은 먼저 결론 말씀드린다면 우선 1차 목표가로 봤을 때는 15,000원 라인을 먼저 보시고요. 그 부분 뚫어준다면 더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최근에 지금 아래 차트 보시면 이제 빨간색 선이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0월 중순부터 보시면 빨간색 기관 형님들이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형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셀바스 AI에는 정말 형님처럼 네. 든든한 그런 수급이지 않습니까? 네. 자, 10월 중순에 10,000원대 그때부터 해서 강하게 한 달 넘게 순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를 크게 균형시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제가 1차 목표가 15,000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지금 보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고 있지만 올해 4월 달에 빠질 때도 보면 먼저 1차적으로 15,000원, 16,0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받고서 반등 나와준 부분이 있었고요. 한데 6월 말에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뚫리니까 눌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내내 이 라인을 뚫고자 했는데 못 뚫었죠. 결국에는 셀바스 AI의 올해 1년간 차트를 본다면 15,000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부분을 뚫느냐 못 뚫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추세 흐름에서의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지금 빠르게 다시 10,000원대부터 올라오면서 이 15,0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 보여지는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때는 먼저는 물론 지금 AI 시장에서 성장하는 그런 트렌드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AI 하드웨어가 대부분 성장을 이끌었지만 특히 올해 연말과 내년부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좋은 측면이긴 한데 제가 15,000원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중요한 라인 저항도 있을 뿐더러 단기간에 큰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흐름에 대해서의 차익 매물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보유하신 분 낑낑아이님께서 14,500원에서 15,000원 그 정도 주가로 올라온다 한다면 일단 기계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물량은 좀 정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정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남은 물량들이 이 15,000원, 15,500원 그 8월 달에 있었던 저항 라인까지도 뚫어준다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그 다음에는 18,000원 라인을 2차 목표가로 보시는 관점으로 제가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4년이 AI 하드웨어 쪽으로 강했다면 이제는 의료 AI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이 한 15,000원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구간을 뚫게 된다면 18,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정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4%대 반등 보여주고 있고 저희 우상향님께서 상담 들으시면서 탐이 나시나 봐요. 네.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지금 시간외로 상승한다 한다면 네. 내일 시간외에서 한다면 내일 아침에 좀 빠르게 정리하시는 부분으로 한다면 저는 권장드리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14,500원, 15,000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큰 1차 저항 라인 그 근처에서 맞고서 내려올 때 그럴 때 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매매하기보다는 종목 오히려 눌릴 때나 그때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눌림목 매수를 권해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아이고,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유,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이요? 오스크텍. 아, 오스코텍이요. 네. 시청자님 혹시 평단가가 평단가가 얼마에 몇 퍼센트 비중 들고 계실까요? 41,400원에 20%요. 41,400원에 20%면 지금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떤 부분이 유한양행 계열이라 그래서 네, 그날 네. 승인받던 날 바로 샀거든요. 네. 근데 계속 내려가요. 그렇죠. 지금 유한양행도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게 평단가까지 오시는 거를 질문을 주시고 싶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 매수나 이런 계획도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질문 드려보면서 추가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고, 많이 수고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스크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지시는 네, 게 맞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유한양의 이슈가 딱 뜨고 나와서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네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좀 떨어졌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좀 있죠. 일단 지금 전화 연결 지금 하신 분께서 매매를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네네. 사실 이거는 10월 중순부터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무너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 억울하게 빠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렌라자가 FDA 허가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인데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한번 나오고 나면 오히려 그거를 빌미로 차익 매물 나오는 그 이슈가 한 가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렌라자가 맨 처음에는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예전에 2015년대 발굴하면서 유한양행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이제 제약 치료제 물질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 이제 한 다음에 얀센에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받는 그 비율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상장하지 않고 비상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오스코텍이 그런 수수료 수취에 대한 부분에서 받고 있는 비율에서 혜택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10월달 초 중순부터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제노스코라는 기업이 상장 한 해 만에 이런 내용이 나다 보니까 오스코텍이 야 그러면 진짜 찌는 제노스코인데 이래버리면 오스코텍 재무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아쉽게 빠졌던 흐름이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지금 최근에 좀 아쉬웠던 배경이었고요. 지금부터 본다면 우선 지금은 더 보유를 하자. 지금은 반등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국내 시장의 어떤 특정된 부분 때문에 빠졌지만 렌라자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멀리 보는 관점에서 더욱더 호재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아직 그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 이슈는 아직 확실치 않은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이제부터 반등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국면에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제약바이오가 오르는 부분만으로도 자율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종목이 3만 원까지, 그건 제노스코 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3만 원, 32,500원, 전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변수는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자회사인 제노스코 관련해서 지금 상장되는지 여부가 확실하게 좀 깔끔하게 결론이 나와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3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올라오는 반등 나오는 국면에서 만약에 어떤 노이즈가 나와가지고 제노스코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그 당시 때 손절을 감수하고서 매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내내 제노스코 관련한 불확실성이 꺾이지 않은 상황이고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주가가 반등이 더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3만 원, 32,500원 라인에서 한 번 더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버텨야 되는 거고 오스코텍과 연결되어 있는 렉라자 관련해서도 나쁜 내용은 나오지는 않을 건데 이 기업 특성상의 자회사인 제노스코 이슈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다 보니 3만 원, 32,500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대응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 4만 원대 평단가 들고 계신데요. 비중 그대로만 3만 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지금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고 비중 그대로 3만 원대 지켜보시고 3만 원 이후를 뚫게 된다면 그때쯤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요새 월요일과 수요일에 저희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 즈음에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셨을까요? 네, 아유, 너무 고마워요.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더 네, 조금 더 네, 아유, 자세하게 매일 알려드릴게요. 같이 방송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네, 한 번 더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저희 오스코텍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시에 오스코텍뿐만이 아니라 유한양행까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걱정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긍정적인 이벤트들도 기대가 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원희님의 종목이고요. 나노신소재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95,000원에 5%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당장 오늘 시간 외까지는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일이든 수요일이든 지금 현재 본다면 오늘 종가가 72,700원인데 7만 원에서 7만 한 4천 정도 네. 이 정도 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현재 지금 주가 위에 있는 제 차트에서는 이제 노란색 선이 21선 저항선인데요. 그 21선 저항선을 뚫기 전의 라인. 그 라인에서는 어차피 비중도 5%이기 때문에 이런 나노신 소재 같이 좋은 종목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는 빠졌지만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 우리가 CNT라고 불리는데 이 부분 도전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양극재와 음극재 둘 다에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첨가제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한 가지 기업입니다. 기업은 잘 고르신 거고요. 하지만 주가가 빠졌던 상황인데 지금 95,000원 아니긴 하지만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근의 하락과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21선 이평선 뚫기 아래 부분에서 7만 원, 7만 4천 원 밴드 사이 여기서 5% 비중을 한 번 더 매수하신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다 해서 추가 매수하신다 한다면 아마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하시면 단가가 그래도 한 8만 원대 후반 내려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다면 저는 충분히 9만 원대 후반, 10만 원대 가격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나노신소재까지 그래도 손절 없이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권에서 매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여쭤볼게요. 내일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제가 방송 초반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D-2일이 이제 목요일 날 때 신용잔고 물량이 현재 16조 7천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한 19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봤을 때 저의 데이터 봤을 때는 현재 구간 신용잔고 물량은 더 이상 신용 물량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의미 있는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단기 반등을 이용하는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자신감 있게 이번 주 대응하자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에 뭐 금통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있지만 시장이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보고서 다음 주 전략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구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주만큼은 반등세 잘 이용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반도체 쪽 종목들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 콜 테스트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HBM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PSK 홀딩스나 테크윙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펜트론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HBM에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몇몇 기업들은 매매로 이용해 보자라는 측면도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많이 빠졌던 화장품 기업들, 뭐 뷰티 디바이스 기업들, 아까 APR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사이버 먼데이, 또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쭉 이어질 수 있는 북미
대규모 소비 이벤트가 몰려 있으니까요. 이번 부분에서도 매매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드리는 말씀이고, 여전히 시장의 투자 자금이 제한된 자금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 소외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또 트럼프 정권은 지금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 지금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싹쓸이를 할 수 있는 레드 웨이브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정책들이 더욱더 강할 힘을 보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매매를 해보자는 측면도 드리고요. 마지막 또 힌트입니다. 아직까지는 당장 내려오진 않고 있지만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4.4 레벨 아래로 내려오고 4.3 레벨 내려온다 한다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늘 뭐 반등 나왔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더 큰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빠진 부분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채권 금리 빠지면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고요. 저희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이제 링크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는데요. 회원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저희가 통통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고유 번호 복사하시고 나서 채팅창에 고유 번호 그대로 그 부분만 올려주시면 쿠폰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